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180일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부터 각 자치단체나 후보 예정자들에게 제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도 매의 눈으로 잘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뉴스 라이브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던 차량이 강제 이동되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노원 병과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정치 거물급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센터가 아파트 관리비에서 불우이웃 성금을 거두고 있어 아파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도로 개설로 45년간 끊어졌던 서대문 안산과 종로 인왕산이 녹지 연결로를 통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던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에 해당 시공사가 강경책을 폈습니다. 공사장을 가로막은 주민 차량을 강제 이동 조치한 겁니다. 공사는 시작됐지만 또 다른 불씨가 될 여지도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굳게 닫혀있던 공사장 입구가 활짝 열렸습니다.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차량은 쇠사슬로 묶인 채 한켠으로 옮겨졌습니다. 포크레인 진입을 위해 시공사가 14일 지게차로 해당 차량을 옮긴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시면서 지금 차량들을 막고 계시다 보니 더 이상은 힘들다는 판단에 저희 쪽에서 이제 강경하게 한 번 정도는 이제 시도를 해서 저희 쪽도 의지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부지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이 진입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사용했던 텃밭과 기타 폐기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부지 정리 작업에 이틀 정도 소요된다는 입장. 그 이후에는 안전 펜스와 현장 사무소 설치 작업이 일주일 정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자칫 공사가 또 한 번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차량을 강제로 옮긴 것에 대해 해당 차주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행복기숙사 공사를 두고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행복기숙사 공사는 일단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지 안의 폐기물 처리 작업은 이번 주까지는 끝날 것 같은데 하지만 시공사 측의 주민 고소는 아직 진행 중이고 주민들도 여전히 공사 저지에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행복기숙사 부지가 내려다 보이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첫 공사가 시작됐죠. 어떻습니까? 오늘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포크레인이 오전 8시부터 이 부지 내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폐기물을 모아놓고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세워놓은 주민 차량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내로는 이 폐기물 처리 차량이 들어와서 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또 현장 사무소 용도로 쓰일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밑작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 소음 등의 공사 피해는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 포크레인 소리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말이죠. 네, 지금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이 부지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부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 바로 옆에 인근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사이 가운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거리도 이 포크레인과 결코 가깝다고 할 수는 없는 거리지만 지금도 이렇게 포크레인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장 사무소 용도로 쓰일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들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진행될 경우 여러 중장비 차량들도 진입해서 작업을 할 것으로 보여서 이 인근 학교와 아파트의 소음 피해는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공사가 조금 지연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 계획했던 즉 이 방학 기간 동안 시끄러운 작업을 마치겠다 하는 계획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시공사 측은 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소음과 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목공사를 이 인근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거듭 지연되면서 이 토목공사 기간이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 주민들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소음도 좀 법적 기준을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또 안전에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민과 시공사 그리고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의 3자 대면이 어제 있었다고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주민 대표 측과 그리고 한국사학진흥재단, 시공사 측 이렇게 세 곳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었습니다. 어제 오후였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이 행복기숙사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했고 재단 측과 시공사 측 역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서로의 입장차만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협상안은 도출되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었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민들 그리고 시공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시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계획대로 이 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공사 저지를 위해서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이러한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에는 주민 고소뿐만이 아니라 후속적인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주민들도 학생들의 안전과 또 주민들의 생활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니만큼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공사는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1년이 넘게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부지 연결해봤습니다. 오늘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딱 180일 남은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먼저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자치구의 사업 계획이나 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방송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은 가능합니다. 또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 시간 중에도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 출마할 후보 예정자들의 개인적 홍보 활동도 제한됩니다. 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은 거리에 걸 수 없으며 홍보물을 배포해도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특정 후보 예정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홍보물이나 전단지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 후보자들의 사퇴 시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직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선 선거일 30일 전에 의원직을 내놔야 합니다. 반대로 현직 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선거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사퇴 시점은 선거 30일 전입니다. 또 구청장이 시장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엔 사퇴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이슈는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미니 총선이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병과 송파을 두 곳이 확정됐죠. 현재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군은 누군지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현재까지 두 곳, 노원병과 송파을입니다. 노원병의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5구 대선을 앞두고 사퇴하면서 일찌감치 재보궐선거를 예약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출마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한 노원구청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협위원장인 김정기 변호사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바른정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송파을 역시 거물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안희정 지사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친문으로 알려진 최재성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고 지역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당대표가 오르내리고 있지만 선을 그은 상태고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의원과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른정당 영입 1호 인사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진 전 채널A 앵커가 직접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 이른바 미니 총선으로도 이야기되는 재보궐선거는 정치 거물급들이 꾸준히 언급되면서 이미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거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기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과 주민센터가 아파트 측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노원구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불우이웃 돕기 모금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청과 주민센터 측이 기부금을 아파트 잡수입비에서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우이웃 돕기라는 게 말 자체가 불우이웃 돕는데 자발적인 원칙에 의해서 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 돈을 강제로 모금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 난 이해를 못해. 참여동료 공문 발송은 물론 관리소장이 모인 자리에선 실적이 저조한 아파트를 호명하는 등 눈치를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작년 노원구 전체 247개 단지 가운데 167곳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고 세대당 1,740원, 총 5억 4천여만 원이 모였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소장들이 와 있고 소장들이 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작년 아파트는 안 했다. 내가 벌써 박차고 나와버렸어. 이에 대해 동주민센터 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근거로 기부금을 걷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바뀌면서 기부금을 아파트 잡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잡수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서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아파트 측은 이에 대해 기금으로 기부금을 내는 경우는 주민이 원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냐며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취지 자체가 안 맞다고 저는 봐요. 주민들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노원구는 참여 유도만 했을 뿐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물론 좀 협조 차원에서 전화도 드리고 안내문도 뿌리고 있지만은. 하지만 아파트 측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 노인정도 그렇고 혜택을 좀 받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솔직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거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
연말 연시가 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원구 지역 일부 아파트에선 불우이웃 성금이 지자체에 상납하는 세금이 되고 있다며 불만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한 언론사와의 갈등과 의원 간 불협 화음 속에 두 차례나 미뤄졌던 중구의회 구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고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과 의회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거듭된 파행으로 두 차례나 미뤄진 중구의회 구정질문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중구의 뜨거운 감자인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먼저 이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따져보더라도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 사업이 건설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 단계부터 나타난 문제점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부실한 수요 예측 등을 꼬집는 질문들도 이어집니다. 당초부터 후에 사전 승인 없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사업 계획 그리고 잘못된 수요 분석 등 부실과 과실투성인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또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결과 제시된 조건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청과 의회, 천주교와 천도교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진 자문위원회 구성과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간 설계 변경, 사업을 서울시나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으로 이관하자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사특위에서 제시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원활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조사특위의 조건들에 대체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동추진위 구성은 당장 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기 위해 서소문 공원 일대의 다양한 역사를 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후 운영 주체도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상급 기관으로의 사업 이관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주체 선정이나 위탁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서소문 공원의 부지 면적은 2만 1,000평방미터로서 중구청의 사무 관할로서 현행 법규상 사무 이관이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외에도 중구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륜차 주차 문제가 화두에 오른 것을 비롯해 회연동과 소공동에 건립되고 있는 복합청사들의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8명 의원들의 33건의 구정질문을 진행한 중구의회는 오는 18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19일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도로가 생기면서 45년간 단절됐던 서대문 안산과 종로 인왕산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녹지 연결로가 조성되면서 주민과 야생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 안산과 종로 인왕산 사이 무악재 고개입니다. 지난 1972년 도로가 생기면서 서로가 이어졌던 산과 산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최근 녹지 연결로가 조성돼 45년 만에 두 곳이 연결됐습니다. 안산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생태 연결로입니다. 총 80m 구간의 녹지가 연결돼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류의 나무가 식재됐습니다. 녹지 연결로의 정식 명칭은 무악재 하늘다리입니다. 광화문에서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과 서울 외곽의 환상 녹지축을 연결하는 녹지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6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지난해 12월 공사가 시작돼 지난 13일 1년여 만에 시민에 공개됐습니다. 동물들이 생태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원래 연결돼 있던 인왕산과 안산이 하나가 되는 우백호 생태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안산과 인왕산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도 녹지 연결로를 통해 쉽게 안산과 인왕산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산을 내려와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했는데 녹지 연결로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겨울에는 이쪽이 북쪽이어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있어서 좀 다니기가 불편한데 이쪽은 이제 남쪽이라서 앞으로 더 산에 갈 수 있어서 그런 생각에 좀 이렇게 힐링될까? 너무 좋아요. 산과 산을 잇는 녹지 연결로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포함해 올해만 3곳이 개통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한두 곳씩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구로구가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관리감독과 인허가, 보조금, 그리고 재정과 세정 분야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구로구는 전국 구평균인 8.22점보다 0.39점 많은 8.61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구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와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한 청렴 인증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것이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대문구가 보건복지부의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구는 IT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동별로 사례관리단을 꾸린 통합사례관리와 민관협력 자원 연계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2개 분야에 대한 포상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복지행정상 시상식은 보건복지부가 지역복지 사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강에 올겨울 첫 결빙이 관측됐다고 하죠. 1946년 이후 71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유난히 추웠던 한 주였는데 얼어붙은 건 비단 한강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춥지 않은 주말, 그리고 연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